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남영석이라고 합니다. 음, 처음에 커리어 관리나 잡톡 관련해서 학부생 여러분들께 좀 유용한 얘기를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어떤 커리어를 체계적인 목표와 어떤 계획하에 잘 빌드업을 해온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굉장히 소수의 운 좋은 분들은 아주 일찍부터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디파인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뭐 지금 당장 아주 명확하게 커리어에 대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사실 커리어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고민하는 건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성공한 혁신 기업가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면서 인생의 점들을 찍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찍게 되는 이 점들이 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서 유의미한 내 인생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유명한 2005년 스탠포드 커맨스먼트 그 연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설이었고요. 이번 톡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점들을 찍어왔나 한번 간략하게 찍어봤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비록 재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살면 행복하겠다. 근데 재능이 없는 걸 깨닫고, 그럼 건축을 한번 해볼까? 건축은 뭔가 아트와 어떤 공학적인 약간 비트윈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건축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구조물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 관심사가 역학 쪽으로 옮겨와서 결국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기계공학 학부 때 사실 기계공학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댄스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걸 계속 공부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다가 그 난류가 터뷸런스가 기계공학의 난제라고 하길래 그러면 한번 난제로 공부해보자 라고 터뷸런스 쪽으로 이제 석사 진학을 했다가 정말 난제가 난제인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물론 이 터뷸런스 하는 과정에서 터뷸런스 자체보다는 오히려 패러렐 컴퓨팅 쪽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그 후에는 이제 전문 연구원으로 LG전자에 가서 이제 히 트랜스퍼 쪽, 더멀 디자인 그리고 맴스 더멀 센서 같은 걸 이제 만들다가 그 박사과정 유학을 가서는 그 상변화 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 그리고 반도체 열 관리 이런 쪽 연구를 하다가 이제 포스닥으로 가서는 이제 나노 기술 그리고 에너지 컨버전 쪽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하나하나의 연구를 할 때는 사실 어떤 저의 체계적인 뭔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했다기보다는 그때의 상황과 그 당시 연구실에서의 펀딩과 뭐 지도 교수님의 어떤 뭐 어사이먼트 이런 거의 결과물이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이런 점들이 나름대로 잘 연결돼서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연구 주제들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 있는 점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무 무계획적으로 닥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거냐?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의 프라이어리티는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좋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고 그 프라이어리티를 정말 끝까지 본인이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릿이라는 게 같이 있을 때 그 점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그 좋은 커리어 스토리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골이라는 거, 어떤 하나의 프라이어리티라는 건 어떻게 세울 수 있나? 저는 탑 레벨의 골이 있고 서브 레벨의 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탑 레벨의 골이 사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탑 레벨의 골은 좀 더 철학적인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무슨 직업을 갖겠다 이런 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골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탑 레벨의 골이 없이 살고 있다가 이걸 깨닫게 된 계기가 그 석사 과정을 마치고 LG전자에서 전문 연구요원을 할 때 저희 팀이 그 엔지니어링 컨설팅 같은 걸 맡아서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잘 되지 않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저희 팀이 투입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팀이 그 결과물 그 10년 동안의 연구를 보다 보니까 너무 좀 잘못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많고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정말 도저히 make sense 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과제를 셧다운을 했어요.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제를 살펴보고 그 과제를 그냥 중간에 이제 종료를 시킨 경험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그냥 프로젝트를 종료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그 문제는 많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 중에서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아 나는 내가 흥미롭고 또 의미 있고 또 올바르다. 이건 뭐 도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이론적으로도 그 커렉트한 거를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믿는 걸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게 저의 탑 레벨 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탑 레벨 골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서브 레벨 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의 골들을 좀 디파인을 해보면 흥미로운 걸 찾아야 내가 그런 주제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더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이게 서브 레벨 골 중에 하나였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포지티브한 이펙트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굉장히 제가 하는 일에 철저해야겠다. 그런 약간의 그 서브 레벨 골을 또 디파인을 했고요. 이런 골들이 제가 커리어를 결정할 때 그리고 그 커리어의 힘든 순간들을 극복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예로 제가 어떤 직업을 결정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LG전자에서 병역 특례를 마치고 이때 저희가 엔지니어링 컨설팅 쪽에 일했던 경험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나름 굉장히 좋은 컨설팅 회사에서 오퍼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는데 그때 이 유학을 갈지 컨설팅 펌에 갈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세운 프라이어리티 나는 좀 더 이 프리덤이 필요한데 컨설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얘기를 해보니 컨설턴트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그 정말 클라이언트의 그 의중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저는 어, 오히려 큰 고민 없이 유학을 가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들이 있을 때 어떤 인생의 어려운 결정들을 할 때 훨씬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골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해서 세운 골이면 그 골을 어치브 했을 때 오는 만족감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직업을 선택하시고 커리어를 세팅하실 때 항상 끊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과 비추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필라소피컬한 골이 만족되면 나머지 서브 골들은 굉장히 플렉서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닷들을 찍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는 주제들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왼쪽이 제가 하나하나 그 과정에서 당시에는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찍어왔던 점들이고요. 이 점들에서 키워드를 뽑아보고 예를 들어서 봤더니 저는 매크로도 했고 나노도 했고 마이크로도 했더라고요. 그럼 멀티 스케일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뭐 에너지 이런 게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들, 뭐 새로운 기술 플랫폼들,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신재생, 리뉴어블 이런 키워드들을
같이 링크를 시키고 조합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초미세 스케일에서 상변화 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 컨버전을 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컨버전 그리고 그 학습 기반의 어떤 인텔리전트 더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반도체나 전기차 쪽의 열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새로운 이제 더멀 머티리얼을 이 나노 기술에 기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미하게 생각되는 닷들을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룹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앞으로 나갈 연구 주제까지도 이제 하나의 스토리 라인으로 링크를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학부 시절부터 하는 경험들을 이제 내가 이런 점들을 찍어가고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잡톡이나 인터뷰를 할 때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탑 프라이어리티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유의미한 점들을 찍어 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걸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잡톡이나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팩트들, 내가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팩트들을 그 정말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그 압박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잡톡 같은 걸 하실 때 면접관들의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은 일단 너무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너무 장시간 그런 면접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 쉴드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임프레시브한 어떤 캔디데이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허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팩트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잘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툴들도 있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정말 그 데이터를 쏟아내는 그런 톡들이 어떤 좌합 인터뷰나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여줄 때는 오히려 그게 쉴드를 넘어가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첫 번째 톡인 인터뷰 같은 곳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그 스토리가 어떤 공감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런 쉴드가 있을 때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쉴드를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흥미롭게 있으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저 스토리가 뭐지? 라고 궁금해서 그 쉴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로이 목마 안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컨텐츠 그리고 팩트 그런 걸 충실하게 채워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쉽게 전달이 되고 이런 게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캔디데이트이 되고 물론 굉장히 훌륭한 팩트들로 체계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로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데이터를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묶어서 스토리텔링까지 해줄 때 정말 게임 체인징 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토리텔링이 제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해야 될 때 상대방에게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때 굉장히 큰 쉴드가 있죠. 굉장히 어떤 자기들의 그 에셋을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그 철옹성 같은 쉴드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멀티빌리언 달러 컴퍼니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초기 투자를 받을 때 본인들의 넘버나 이런 걸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제일 강조한 게 우리가
블록버스터라는 그 DVD 대여점에서 DVD를 빌렸는데 DVD 반납을 까먹어서 있다가 너무 정말 연체로 폭탄을 맞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는 이 기업을 런칭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테슬라, 뭐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 처음에 얘기할 때 넘버 이런 거 없었죠. 근데 우리는 뭐 마르스에 가야 되고 화성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 자동차를 뭐 만든다.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간결하고 직관적이고 상대방이 쉽게 흥미롭게 듣거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파티를 했는데 그 영상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없는 회사는 전략이 없는 회사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어떤 본인의 잡톡을 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서 본인의 어떤 연구를 발표하실 때, 학교에서 어떤 학회 같은 데서 본인의 연구를 발표하실 때도 항상 어떤 스토리텔링을 잘 해볼까라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차별화된 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인상 깊은 톡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스토리 좋은 건 안다. 하지만 내가 얘기할 스토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멀티빌리언 달러 컴퍼니들도 굉장히 대단한 스토리를 딜리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경험적인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간략한 스토리만 이제 브리징이 돼도 훨씬 더 스트롱한 톡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잡톡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스토리 라인에 꼭 들어가면 좋은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탑 레벨, 서브 레벨 골들이 녹아있는 스토리를 전달해 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스토리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이래서 내가 이런 것보다 본인의 아주 사소한 경험이지만 본인의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디언스를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서 잡톡을 할 때 아니면 제가 어디서 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뭐 제 인생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 연구와 관련된 내가 왜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고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적용했고 최종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다. 이런 연구와 관련된 스토리라인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청중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 잘 스토리의 컨텐츠를 구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스토리텔링을 연습을 해두시면 비단 잡톡뿐만 아니라 어떤 그룹에서 내가 한 연구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 줄 때, 내가 한 일들을 상대방에게 잘 세일즈해 줄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부생들께서 커리어 관리 쪽에서 고민하는 선택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진학을 해서, 물론 스타트업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고민하는 게 어떤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아카데미아 쪽을 생각을 해볼까? 아니면 1차적으로 진학을 할까? 아니면 바로 어떤 인더스트리 쪽으로 뛰어들까? 그래서 제가 인더스트리와 그 아카데미아에 같이 있었던 그 제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케이스를 바탕으로 각각의 프로스 앤 컨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연구는 본인의 이름이 박혀서 퍼블리시가 되고 본인의 프로젝트가 되죠. 그리고 어떤 타임 플렉서빌리티나 프리덤, 상대적으로 프리덤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카이스트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집단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하고 또 나이스합니다. 상대적으로 오픈 마인드도 돼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카이스트 대학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네트워크 오퍼튜니티다. 그리고
그 대학원에 진학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잡 오퍼튜니티의 계열이 조금 더 다양해지죠. 아카데미아나 뭐 정말 연구소나 등등등. 그리고 어떤 글로벌한 네트워크 오퍼튜니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넓어진다. 여러분들이 학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추후에 어떤 교류를 할 때 글로벌 네트워크 오퍼튜니티가 좀 더 많아지는 거. 챌린지는 사실 아카데미의 가장 큰 챌린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좋은 어드바이저를 찾으셔야 된다. 이 좋다는 건 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랑 잘 맞는 어드바이저겠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어드바이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탑 레벨 골드를 잘 정의하시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같이 일하기에 좋은 사람, 그리고 이런 걸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어드바이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때때로는 자기 스스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영역이 사실 그렇게 아주 매시브하게 하는 경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걸 누가 케어할까? 이런 갈등도 생기고 또 너무 많은 프리덤이 있다 보니까 뭐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너무 많은 인생의 언설턴티가 있어서 오히려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걸 느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샐러리가 높고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어떤 팀으로 일하고 더 좋은 시스템에서 일하고 이런 장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회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그 챌린지 또 큰 챌린지 중에 하나는 좋은 보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뭐 아무리 좋은 보스도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때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케어해서 너무 많은 보고와 너무 많은 어떤 그 펄리틱스를 핸들해야 될 때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프로스 앤 콘스를 뭐 판단하실 때 이건 결국 여러분들의 탑 레벨 골과 얼마나 어느 쪽이 더 가깝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정말 큰 그룹으로 시스템 안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면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보다 인더스트리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나 어떤 뭐 그 플렉서빌리티 같은 걸 좀 더 경험하고 싶으시면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방향이겠죠.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로 진학을 하시든 인더스트리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로를 정하시든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어떤 여러 가지 팀들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 삼아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그 공유를 드리자면 그레이주에이트 스쿨도 그렇고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내 스스로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찾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프로젝트가 어사인이 돼 있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어떤 서브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찾고 그걸 키워가는 게 굉장히 큰 동기유발이 되고 또 이런 서브 프로젝트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그 집단의 골과 연결된 프로젝트라면 여러분들이 그 그룹에서 얻으실 수 있는 신뢰의 폭이 정말 큽니다. 얘는 정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그 판단도 할 수 있고 기업체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빨리 이런 프로젝트를 발굴하셔서 작지만 프로젝트 리더가 먼저 되시면 그 일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때 그 여러분들이 그 크레딧을 받기도 훨씬 쉽고 또 그 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그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절차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험들이 조직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물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본인의 프로젝트들을 이제 찾으시고 항상 이런 점들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를 한 번씩 이제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찾으시고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오픈돼 있어야겠죠. 시크리티브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띠을 잘 여러분들께서 그 연습을 하시면
어느 진로를 선택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공하시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추후에 관련해서 좀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좀 더 논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